자, 안녕하세요. 성남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세계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을 한번 일단 동유럽, 서유럽 내부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자, 이 당시 여기 지도를 볼까요? 자, 이 당시 가장 많이 대립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 이 프랑스와 독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일이 우선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이탈리아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국가를 끌어들이면서 삼국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프랑스는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영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였는데요. 그래서 삼국 협상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대립하는 구조가 당시 유럽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 세계에서 약간 동쪽으로 돌려보면은 여기 있는 발칸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중심이 되는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게르만족이었어요. 자, 이 게르만족이 세계를 주도해야 된다는 범게르만주의와 그리고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 러시아 동유럽 국가는 당시 슬라브족이 중심되어 있었는데 이 슬라브들이 국가를 전 세계 이끌어야 된다는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당시 오스트리아가 여기는 보스니아는 안 보이는데요. 자, 보스니아라는 지역을 합병해서 여기 있는 세르비아가 상당히 불만을 많이 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개 과정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선 영국이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상을 완전히 봉쇄해버리게 돼요. 해상을 봉쇄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독일이 제대로 보급품도 못 받고 그래서 결국에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항해서 독일이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 이것이 뭐냐면 잠수함을 이용해서 주변에 선박이 있으면 무조건 공격을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의 배 하나가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서 침몰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그거는 전투선도 아니었고 그냥 민간선이었습니다. 민간선. 민간인들이 타고 있는 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결국에 자극 분노와 미국까지 참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영국 쪽으로 참전을, 프랑스, 영국, 러시아 그 삼국 협상 쪽에서 참전을 하게 된 거겠죠. 결국에 이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전세가 급격히 연합국 삼국 협상국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결국에 이 연합국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결국 그 결과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전쟁의 특징을 보면은 크게 총력전과 신무기의 등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총력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남녀와 식민지 주민 전체가 전쟁에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전쟁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서서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보통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워낙 전쟁이 격렬하고 규모도 크다 보니까 밖에서 싸우는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그 나라 안에서 뭐 식량을 보급한다던가 아니면 무기를 만든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전혀 없어졌다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무기의 등장인데요. 이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무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전투기가 있고요. 또 탱크가 있습니다. 자, 이 전투기와 탱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참호전이라고 해서 참호를 파서 계속 양 군대가 서로 대치하는 그런 양상이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잠수함도 잠수함 아까 무제한 잠수함 작전 얘기했었죠. 그런 잠수함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독면. 아까 선생님이 참호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참호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그 당시 상당히 그 전쟁에 많이
이용되었던 것이 독가스였어요. 이러한 독가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썼던 방독면이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전쟁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파리 강화회의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후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 국가의 그 대표들이 모여서요. 여기서 이제 베르사유 조약, 아까 얘기했던 베르사유 조약이 연합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이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독일이 모든 전쟁의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고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배상금의 양이 어마어마했겠죠. 자, 그리고 당시 국제 평화를 위해서 이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국제 연맹이라는 것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국제 연맹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우선 그 당시 전쟁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미국이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국제 연맹이 하는 일이 이 평화를 위해서 다른 나라가 어떤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제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안 되면 결국에는 때려서라도 해라. 무력으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무력 제재 수단이 전혀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게 된다는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제2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되기도 했었고요. 전쟁 이후에 또 하나의 큰 특징을 보면은 이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녀 성인이면은 모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 선거가 실시가 되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여성의 권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랬던 이유는 1차 세계대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총력전이라 그랬죠. 이 총력전에 참가한 여성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게 되면서 권리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남녀 성인이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